연방법원이 트럼프의 18억 달러 규모 반무기화 기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금이 동결되며 트럼프 측 행보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법원이 케네디 센터에 트럼프 이름을 추가하려던 시도를 전격 차단했습니다. 7월부터 센터를 2년간 폐쇄하려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예비선거를 앞두고 투표함 방화와 투표소 기물 파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피해 유권자들을 파악해 대체 투표용지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푸드스탬프 캘프레시의 주 20시간 의무근로 조건이 전격 시행됩니다. 노숙인과 퇴역군인 등 기존 대상자들의 자동 면제 혜택도 폐지됩니다. 중국 간첩 혐의를 받아온 전 아케디아 시장이 유죄를 인정하고 전격 사임했습니다. 오는 10월 선고 공판에서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집니다. 치솟는 기름값에 싼 곳을 찾아 코스트코와 월마트 주유소로 운전자들이 오플런하며 몰리고 있습니다. 물가 폭등에 서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ICE 구금 시설 통행 금지령 위반으로 시위대 다수가 체포됐습니다. 수감자 처우를 둘러싼 격렬한 찬반 충돌이 원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타워즈 거장 조지 루카스의 루카스 서사 미술관이 오는 9월 LA에 개관합니다. 영화 소품부터 세계적인 명화까지 방대한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한복판에서 중범죄 수배자들과 경찰 간의 숨막히는 도심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들은 역주행까지 감행하며 도주하다 결국 경찰차와 정면 충돌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의 긴박한 현장 모습을 박시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수배 차량을 확인한 경찰이 우선 본부로 연락을 취하며 지원을 요청합니다. 2029, we're going to be getting on the 10 freeway eastbound. Stand by for the interchange. 경찰이 뒤에 붙은 것을 눈치챈 용의자들은 갑자기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운전자는 헤수스 에르네스토 하이메, 조수석에는 후안 구에타가 앉아 있으며 두 명 모두 중범죄 혐의를 받고 수배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도주하던 이들은 인디애나 스트릿이 나오자 세 개의 차선을 건너뛰며 출구로 향합니다. 경찰들은 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5번 프리웨이 출구로 나가던 운전자 하이메는 다시 프리웨이로 진입하며 경찰의 시선을 따돌리려 하지만 고도로 훈련된 LAPD에게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위험하게 운전을 하며 경찰을 따돌리려 하는 하이메는 올림픽 블루바드가 나오자 출구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유턴을 하며 역주행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던 경찰차와 부딪히며 일단 추격전은 멈추게 됩니다. 용의자의 차량은 이미 에어백까지 터진 상황. 운전자 헤이메는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협조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는 하이메. Put your hands up! I need you to shut down the down off of the southbound side. 다른 각도에서의 경찰 바디캠 영상입니다. 경찰이 하이메에게 발표한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이메는 경찰 쪽을 향해 총구를 겨눈 것이 포착됐습니다. 하이메가 경찰의 충격에 쓰러진 후 동승자 구에타는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해 밖으로 나왔으며 별 저항 없이 체포에 응했습니다. 결국 하이메는 구급대원들의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현장에서는 17발의 실탄이 장전된 9mm 글록 반자동 소총이 발견됐으며 차량 안에서는 매그넘 에스트라 리볼버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LAPD 무력 사용 조사국과 카운티 검찰이 경찰관들의 총기 사용이 규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의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YTV 뉴스 박시몬입니다.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된 판결을 연이어냈습니다.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18억 달러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과 케네디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케네디 센터 관련인데요. 조성현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특혜성 기금 조성과
국가적 문화기관의 사유화 시도에 연이어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법원은 전직 판사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던 약 18억 달러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 설립에 대해 전격적인 자금 동결과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해당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 IRS를 상대로 제기했던 개인적 소송을 재판 없이 취하하는 조건으로 행정부 변호인단과 합의해 납세자 세금 기반의 대규모 구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초당적인 전직 연방판사 35명은 트럼프가 원고와 피고 역할을 동시에 겸하며 법원을 기만하고 국민 세금을 약탈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측은 해당 기금이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박해를 받은 지지자들과 1월 6일 의사당 폭동 가담자들을 보상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기금이 의회 승인도 없는 비자금인데다가 구체적인 법적 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에게 맹목적으로 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법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막대한 예산이 IRS 소송 내용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감독 시스템도 없다는 점이 큰 문제로 꼽히며 법원은 오는 6월 12일 심리를 통해 동결 연장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기금 조성이 법원에 의해 가로막힌 가운데 워싱턴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기관을 독단적으로 개조하려던 또 다른 시도 역시 연방법원에 의해 전면 차단됐습니다.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케네디 센터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해 명칭을 변경하고 이노베이션을 이유로 2년간 센터를 전면 폐쇄하려던 계획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재판부는 법령상 해당 기관의 명칭을 바꿀 권한은 오직 의회에만 있으며 전면 폐쇄 결정 역시 충분한 정보나 전문가의 검토 없이 독단적이고 불투명하게 내려졌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반대파 이사의 투표권을 강제 박탈하고 측근들로 이사회를 채워 명칭 변경을 압박해왔으며 의회와 문화계는 이를 대통령 개인의 허영심을 위한 국가자산 훼손이라며 강력히 비판해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케네디 센터는 14일 이내에 트럼프가 포함된 모든 간판과 홍보 자료를 철거해야 하며 향후 전면 폐쇄를 재추진하더라도 독립적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V 뉴스 조성윤입니다. 이 밖에 오늘 있었던 사건 사고와 간추린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2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투표용지 방화 및 투표소 기물 파손 등 2건의 선거 방해 의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공식 투표함에서는 주말 수거 시간 사이 불에 탄 우편 투표용지들이 소수 발견됐습니다. 롱비치의 한 투표소에서도 기물 파손 행위가 확인됐으나 다행히 정상적인 투표 운영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선거관리국은 투표용지가 훼손된 유권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대체 투표용지 발급 등 재투표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며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해당 사건들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딘 로건 카운티 서기는 어떠한 선거 방해 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연방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스냅의 변경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인 캘프레시의 근로 요건 규정이 한층 엄격해집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6월 1일부터 발효돼 신규 신청자에게 즉각 적용되며 기존 수급자들은 향후 자격 재인증을 받을 때부터 적용됩니다. 14세 미만 아동과 살지 않는 18세에서 64세 성인이 대상이며 주당 20시간, 월 평균 80시간의 취업, 직업훈련, 봉사 또는 학업 등의 근로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신이나 근로가 불가능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만 기존과 달리 재향군인, 노숙자, 위탁가정 출신 청년도 이제는 자동 면제가 되지 않으므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높은 물가로 생계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10월에는 연방정부의 관리비 지원금까지 삭감될 예정이며 주민들은 전화번호 212를 통해 인근 푸드뱅크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사가 질병을 옮기는 모기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 최대 3,200만 마리의 모기를 방사할 계획입니다.
디버그라고 명명한 이번 프로젝트는 수컷 모기를 방사해 질병을 전파하는 모기를 없애기 위한 방식입니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수컷 모기는 볼카비아라는 자연 발생 세균이 들어있어 야생 암컷 모기와 교미에도 번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컷 모기는 또 사람을 물지 않고 질병도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질병 매개 모기 개체수를 줄일 수 있다고 구글은 설명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현재 연방환경보호청에서 실험 허가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LA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원로 내과 의사인 전영균 박사가 50여 년간의 의료 활동을 마무리하고 지난 5월 30일 진료를 종료했습니다. 전 박사는 1965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했으며 이후 3년간 공군 군의관으로 복무했습니다. 이어 1975년부터는 적십자병원에서 근무하며 의료인의 길을 이어갔습니다. 1980년 미국으로 건너온 전 박사는 3년간 전문의 과정을 마친 뒤 1983년 LA 한인타운에 내과를 개원했습니다. 이후 43년 동안 한인사회의 건강을 책임지며 지역사회와 함께해왔습니다. 특히 이민 1세대는 물론 2세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환자들의 주치의로 활동하며 한인사회의 의료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환자 곁을 지켜온 전영균 박사의 은퇴 소식에 지역사회에서는 감사와 축하의 뜻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모기지 이자율과 주유소 평균 가스 가격을 전해드립니다.